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 후보자들이 과연 어떤 후보자가 우리 지역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일 텐데요. 자,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전라북 도지사에 출마하는 조배숙 후보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 발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고민을 이어가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슈토크 함께 해주시는 안병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조배숙 후보자님과 또 안병환 기자님 함께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후보자님, 국민의힘 후보로 일찌감치 단수 추천되시면서 전라북도지사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정치 복귀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과연 어떤 결심이셨을지 마음이 좀 궁금합니다.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했고 전북 도민의 그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정치를 해온 제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민생을 망가뜨리는 민주당 정권은 심판돼야 된다. 그리고 또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그 당선자가 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 약속이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민선 7기까지 전북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계속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왔는데 그간 도정에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일당 독점입니다. 일당 독점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 무능하고 부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 전북 발전의 큰 장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너무 한 그 구도에서 너무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은 다 반대쪽에서 막아서 안 됐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데 답은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5년 뒤에 다시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5년 동안 뭘 할 것인가? 저는 그 점에서는 우리 전북이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충청권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충청권은 어느 정당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당에서 엄청난 구애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은 그 전략적인 판단을 했고 지금은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풀어가겠다라고 도정 목표와 좀 공약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크게 제시하신 이 4가지 도정 목표 그리고 5가지 핵심 공약 조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제가 이제 4가지 그 도정 목표는 이제 경제 발전, 균형 발전, 공정 발전, 혁신 발전이 이제 도정의 목표고요. 우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전라북도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주로 하는 그런 공약을 했죠. 맨 처음이 이제 새만금입니다. 대통령이 6번이나 바뀌었는데요. 근데 지금 공정률이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속도감을 내어서 책임감 있게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제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서 약속을 또 하셨으니 꼭 이루어 주시라. 그리고 또 실제로 얼마 전에 새만금에도 직접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상용차 그리고 또 그 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중심주의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새롭게 그 요새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우리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또 특수 목적선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재도약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 K-팝, K-한류 때문에 K-푸드가 뜨고 있어요. 네. 그래서 K-푸드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주가 금융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미래 산업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 IT 산업, 그러니까 핀테크랄지, 뭐 블록체인이랄지 그런 이제 스타트업 산업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금융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젊은이들이 좀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을 우리가 이제 조성을 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전라북도로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후보님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지역 소멸에 대한 부분, 전북이 이대로 가다는 사라질 위기다라는 부분, 그 근간에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갈 만한 일자리가 없거나 맞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새만금이라든지 뭐 금융산업이랄지 이런 산업들을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건 충분히 공감되는데 네. 세부적으로 본다면 전북은 자꾸 구호에 그쳤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개별적 파편화되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이 또 가지고 계신 보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 거버넌스의 문제죠. 그 사실 지난 정권은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쪽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지를 아주 전폭적으로 해줬고 하지만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이 뭐였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2008년도에 익산의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단계 70만 평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단계로 또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도 호남이 이제 민주당 일당 독점이기 때문에 그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뒤처졌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또 전남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네. 같은 호남이면서 네. 전남이 호남의 맹주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광주가. 그러면 전북은 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좀 다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앞길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좀 이번에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에 한번 이어서요. 우리 후보님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님들도 마찬가지고 타당 전북 지역에 연구가 있는 모든 분들이 후보들 공약을 바라보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겠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똑같아요. 사실상.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요즘 익산 식품단지에서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로 기업들이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유치됐던 공장들도 유지하기 힘들어서 망하는 판인데 새로운 거 들여와서 자꾸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는 들어오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없으면 안 될 거다. 이 부분도 후보님께서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저는 대기업보다는 네. 정말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또 고용 효과가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도 중요하고 또 여기에 그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있으면 사실 대학들은 그 기술 혁신의 주체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북이 금융 중심지로서 이제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해서 거기서 정말 그 자기가 스타트업을 해서 뭐 창업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방법들을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으로 조금 다시 되돌아가서 새만금 개발 아마 우리 전북 도민들이 가장 정말 수건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개발의 접근 방법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지금 이제 윤 당선자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은 새만금위원회가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새만금의 이제 회계 문제가 있어. 사실 이 전라북도가 새만금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제대로 못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만금 예산을 특별 회계로 떼내자. 그래서 재정적으로 더욱더 안정적으로 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겁니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 새만금의 이 분양 원가가 조금 이제 높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업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이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 이제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 공항과 항만, 도로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를 지금 조성하는 이제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사실 전북 선거판의 최고 맛집 이 새만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빨리 해소가 돼야 한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어떻게 하든 빨리 새만금의 방향성을 좀 잘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초점을 둔 게 아마 산업적인 측면 아니면은 새만금이라는 지리적 측면 뭐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이게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패했다기보다는 문서상으로는 잘 됐는데 주민 간 융화는 안 됐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군산, 김제, 부안도 상당히 그 관할권 문제 때문에 네. 갈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기간을 두고 이제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 마창진 같은 경우 이제 통합해가지고 교섭력이나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위상이 좀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스스로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열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단 그냥 메가시티로 네. 해서 이제 어떤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앞서서 좀 얘기했던 공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전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각 권역별로 좀 어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거리 그런 내용들이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관광지보단 커피숍 하나가 커피 맛집이 몇십만 명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작은 음식점이 더 불러 모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부분도 좀 같이 연계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후보님 생각도 또 듣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에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전문가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용역을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전문가니까 또 어느 정도 그 아웃풋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접근을 좀 달리해야 된다.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활 만족형 공약으로 하신 것 중에 기본권에 대한 기본 생활권 보장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좀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좀 그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의식주잖아요. 근데 보니까 의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의료, 그 다음에 돌봄, 네. 그리고 교통, 통신이거든요. 요즘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 의료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죠. 또 어린아이 돌봄도. 네. 그러나 이제 성인 돌봄,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주거도 이제 공동 주거 형태 임대주택이랄까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지방 정부에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시골에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제발 버스가 하루에 2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네. 아주 절실해요. 근데 너무 몇 분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다음에 통신 문제입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해결해 주겠다. 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국가에서 하고 그게 아닌 경우는 지방 정부에서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성 현금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복지 정책이 현금 살포 정책보다는 저는 이런 기본권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정치적 동지였던 우리 조배수 후보님과 민주당의 김관영 후보님의 경쟁 구도, 네. 정치적 동지에서 경쟁자가 됐는데 네. 서로에게 좀 좋은 조언도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김관영 후보는 아주 유능하고 또 열정이 넘치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민주당에 복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민주당의 후보로 그 당선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워하고 민주당에도 좀 변화가 있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그 김관영 후보도 역시 한번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그 좀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를 좀 바꿔내자. 저는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용기를 내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복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되신 김관영 후보 그리고 또 22년 만에 보수 정당으로 나오신 우리 조배수 후보님 또 재미있는 구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 네. 보수 정당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방 자치에 있어서 보수 정당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반드시 진보고 국민이 반드시 보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순간 민주당이 보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네. 2030이 아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은 정책의 방향이랑 공약 내용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용주의가 가장 보편화되지 않았나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네. 그게 네. 현실이죠. 네. 누가 잘할 수 있나 이제 그게 문제겠죠.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권자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후보자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그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앙 정부에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당의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셔서 정말 변화를 일으키셔서 당선을 시켜주시면 정말 중앙 정부에 얘기해서 그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북이 엄청나게 그 변할 것입니다. 또 이 수평적인 리더십,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갈등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화합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고, 또 저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검사도 했고 또 판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또 사선 국회의원을 했고 그런 경험과 경륜으로 또 도지사 그 업무를 잘 수행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로 전북 발전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